이 국수 냄새 맡으니까요. 엄마 장례식장 생각나요. 휴게소 국수 코너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31살 소라는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깡마른 고등학생 하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멸치국수 앞에서 눈을 빨갛게 만든 채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뭐가 잘못됐나 해서. 소라가 허둥지둥 사과하자 남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엄마가 해주던 냄새랑 똑같아서요. 기분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아이 이름은 현우, 새벽 첫 시외버스를 타고 학원 도시로 출퇴근하는 18살짜리였습니다. 교복 위에 얇은 패딩 하나 걸친 채 낡은 가방 끈을 쥐고 있는 손이 꽤나 거칠었죠. 너 여기 자주 봤던 그 학생이지? 시험 준비한다던. 네. 오늘도 모의고사 보러 가요. 근데 국물 한 입만 더 마셔도 돼요? 현우는 국자를 집어들 용기도 없는지 그냥 두 손을 모으고 국수 그릇 위로 얼굴만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는데도 한참을 눈 감고 냄새를 맡았죠. 진짜 같아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끓여준 국수 냄새랑요. 소라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가벼운 투도 농담도 아니었거든요. 내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는데? 하늘이요. 현우는 그 말을 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트럭 운전하시는데요. 엄마 장례식 날도 운전해야 해서 밥 제대로 못 먹고 갔거든요. 그날 엄마 친구가 끓여준 국수가 딱 이 냄새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기억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은 냄새. 소라는 손에 힘을 꽉 줬습니다. 그래. 그럼 좋은 거네. 그녀는 말없이 다시 국자를 들고 멸치 육수를 한 국자 떠서 국수 그릇에 더 부어줬습니다. 이건 서비스. 엄마 생각 많이 나면 좀 더 먹어도 되잖아. 진짜요? 근데 전돈이. 조용. 학생 할인이라고 생각해. 근데 밥도 먹어야지. 국수만 먹으면 속 버려. 소라는 조그만 김치 한 접시와 삶은 달걀 하나를 더 얹어 내밀었습니다. 휴게소 집밥 국수 코너, 메뉴판 어딜 봐도 그런 서비스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소라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매출에서 2,500원쯤은 줄어들겠지만 마음의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죠. 잘 먹겠습니다. 진짜요. 현우는 젓가락을 뜯고 조심스럽게 면을 한 가닥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후루룩. 국수를 넘긴 아이의 눈꼬리가 조금 풀렸습니다. 국수집 사장님이세요? 아니, 사장은 따로 있어. 난 그냥 여기 잡부 겸 주방장 겸 설거지 담당, 불 끄기 담당. 그게 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동업자지 뭐. 소라는 웃으며 조그만 유리창 너머로 기름때 묻은 손으로 만두를 빚고 있는 김 여사를 가리켰습니다. 정확한 상호는 5호고속도로 휴게소 집밥 국수 김 여사네. 하지만 이곳을 지나는 기사님들과 단골들은 그냥 이렇게 불렀습니다. 국도 국수집. 밥 대신 국수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 야근 끝나고 집에 가기 전 잠깐 들른 사람들, 졸음운전 막으려고 뜨거운 국물 찾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소라는 최소한 이곳에서만큼은 따뜻한 편에 속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세도 카드값도 집에 혼자 남겨둔 20살 동생 등록금도 막막한 처지였지만 적어도 국자 들고 있는 순간만은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누나, 혹시 오늘 밤에도 있어요? 국수를 거의 다 비우고 난 현우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야간까지야. 왜? 아버지가 새벽에 이 휴게소 지난대요. 잠깐이라도 들르라고 말해볼게요. 여기 국수 한번 먹어보라고요. 트럭 기사님이야? 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거리 뛰느라 집에 잘 못 들어와요. 현우는 잠깐 고개를 떨궜다가
다시 빠르게 웃어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없어지면 안 되겠다. 삼각김밥이랑 컵라면 말고 국물 있는데 별로 없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라는 계산대 옆 공지판에 붙은 A사 한 장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게소 리뉴얼 공사 안내. 기존 개별 식당 코너 철수. 3개월 후 라운지 키친 입점 예정. 라운지 키친. TV 광고에도 나오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메뉴를 파는 대형 프랜차이즈 푸드코트 브랜드. 공지 맨 아래 볼펜으로 갈겨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부 철수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 개별 통보는 무슨 그냥 나가라는 소리지. 소라는 웃음도 안 나오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여사는 공지문을 한번 훑어보고는 별말 없이 다시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봤어요? 봤지. 진짜 다 치우는 거래요? 이 자리도? 응. 뭐 그럴 거야. 그럼 우린 일단 오늘 것부터 마저 하자. 국수 안 끓이면 손님들이 우리 없어지는 줄 어떻게 알겠어. 김 여사는 늘 그런 식이었다. 기쁜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일단 눈앞에 있는 국수부터 완성하고 보는 사람. 하지만 소라는 밤새 종이 한 장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잠이 들려고 누워도 전기장판 위 이불 속에서 동생의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문장 하나가 계속 떠다녔습니다. 기존 개별 식당 코너 철수. 개별 식당. 그 말 안에 자신과 김 여사의 얼굴이 같이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운지 키친 본사 회의실에서는 전혀 다른 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노선만 합쳐도 연간 통행량이 1200만 대입니다. 휴게소 리뉴얼만 잘해도 브랜드 이미지가 확 살아납니다. 대형 화면에 띄워진 그래프가 깔끔한 파랑색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깔끔히 차려입은 여성, 최미정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키친 대표, 지난 몇 년 동안 가성비 좋은 패밀리 레스토랑 이미지를 만들며 업계를 휘저어 놓은 인물이었죠. 기존 국수집, 분식집, 돈가스집 이런 데는요? 옆에 앉은 전략팀장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임대 계약이고 휴게소 측이랑 일괄 정리하는 조건으로 협의 중입니다. 보상은 표준 안에 맞춰서 많이 버는 곳도 적게 버는 곳도 있으니까 평균 수익 기준으로. 미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저 어동 3번 코너 있지? 집밥 국수인가 하는데. 전략팀장이 급히 자료를 넘겼습니다. 예, 회장님. 국수 단일 메뉴에 사이드 몇 가지. 월 매출은 전체 홀 평균의 60% 수준입니다. 효율로만 보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곳입니다. 사장은 누구야? 명목상 사장은 김순자 씨 60대. 실질 운영은 같이 일하는 30대 여성 1명이 도와주는 걸로 나옵니다. 가족은 아니고 예전에 같이 식당하던 인연이라고. 세부 내용은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만. 됐어요. 미정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현장 사진은요? 전략팀장이 노트북을 회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다소 흐릿한 사진 속 낡은 간판 아래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커다란 스테인리스 국솥에 국물이 끓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미정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커다란 국솥, 벽에 걸린 누렇게 바랜 국물 자랑 문구, 그리고 그 앞에서 국자를 들고 있는 여자의 어깨. 20살 때 지하 상가에서 3,500원 떡볶이를 팔던 한 분식집 아주머니의 뒷모습이 불쑥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이와 비슷한 국솥이 있었고 이와 비슷한 공문이 붙어 있었고 이와 비슷한 철수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회장님? 전략팀장의 부르는 소리에
미정은 짧게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일단 표준 일정대로 진행하세요. 단 강제 집행은 사진이나 영상 남지 않게 조심하시고. 네, 회장님. 그리고 한번 내가 직접 가볼게요. 직접요? 응. 현장 확인 차원입니다. 브랜드가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정도는 내가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 말을 하며 미정은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흉터를 문질렀습니다. 20살 겨울밤 지하상가 분식집 천장에서 떨어진 불똥이 자신의 손등을 스쳐 지나가며 남긴 흔적. 그 사고 이후로 그 상가는 라운지 키친 초기 매장이 들어간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였다. 내가 성장한 자리가 누군가의 폐허 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건. 하지만 사업은 쉼없이 돌아갔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던 시절의 선택들은 굴러가는 숫자에 묻혀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번만큼은 미정은 가만히 눈을 감고 머릿속에 끓는 국물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멸치국수 냄새가 이미 기억 속에 있는 향처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저녁. 휴게소는 주말 교통체증 덕분에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국수 2그릇이요. 곱빼기로요. 기사님 잠깐만요. 곱빼기 하나, 보통 하나 맞으시죠? 소라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면을 풀고 국물을 붓고 김치를 얹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김 여사가 손이 안 보일 정도 속도로 만두를 빚고 튀기고 있었죠. 야, 여긴 언제 와도 맛이 똑같다니까.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 휴게소까지 끌고 온 거야. 직장인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동네를 다니는 시외버스 기사들까지. 작은 국수 코너는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나. 줄 끝에서 한 손을 번쩍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우였습니다. 또 왔어? 너 오늘도 학원 갔다 오는 길이야? 네. 아버지 잠깐 들어오셨어요. 거기 아저씨요. 현우가 뒤를 가리켰습니다. 허리를 조금 굽힌 중년 남자가 낡은 점퍼 소매로 손을 닦으며 머쓱하게 서 있었습니다. 기사님이구나. 어서 오세요. 예, 애가 여기 국수 맛있다고 꼭 먹으라고 해서요. 소라는 빠르게 그들의 앞쪽 주문부터 처리한 뒤 현우와 아버지 목 국수를 따로 뺐습니다. 이쪽은 보통, 이쪽은 곱빼기. 아버지는 왠지 곱빼기 드셔야 할 것 같아서. 아이, 뭘 곱빼기까지. 현우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다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거. 왜요? 별로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 군대 전역하고 처음으로 큰 길 나가서 버스터미널에서 먹던 국수 맛이랑 똑같네. 그 말에 현우가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맞죠? 제가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소라는 둘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 각자 다른 기억이 한 그릇씩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면 안 되는데. 국수 줄이 잠시 끊긴 틈. 소라는 계산대 옆에 붙은 공문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3개월 뒤 철수. 그리고 그 뒤에는 라운지 키친 간판. 누나 무슨 일 있어요? 현우가 눈치를 채고 묻자 소라는 일부러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별거 아냐. 그냥 여기 다른 큰 식당 들어오려고 한대. 그럼 누나는요? 나? 뭐 또 다른 데 가서 국수 끓여야지. 국수집은 세상에 쌓였어. 걱정 마.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는 건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수 코너 앞에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단정하게 묶고 목에는 로고가 없는 목도리를 둘렀는데
이상하게도 휴게소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집밥 국수인가요? 여자는 메모지를 한번 확인하고 메뉴판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국수 한 종류밖에 없어요. 멸치국수. 대신 꽉 채워드려요. 그럼 하나만 주세요. 보통으로. 소라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면을 풀고 국물을 부었습니다. 여자는 받아든 그릇을 근처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내려놓고 먼저 국물부터 한 숟갈 떴습니다. 김 사이로 멸치와 다시마, 양파와 무, 파 약간. 그리고 김 여사가 늘 비밀이라고 말하던 간장 2방울이 섞인 국물이 입안에 들어갔습니다. 한 숟갈, 2숟갈.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아주 조금 떨었습니다. 입에 안 맞으세요? 소라가 멀찍이서 조심스럽게 묻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익숙해서 놀랐어요. 익숙해요? 네. 20살 때 지하 상가에서 야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들르던 분식집 국물 맛이랑 똑같아서요. 그 말에 소라는 잠깐 표정을 멈추었습니다. 지하 상가, 분식집, 그리고 익숙한 국물 맛. 반대로 여자의 가슴 안에서는 오래 묻어놓았던 기억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 상가 화재. 공사 일정 맞춘다고 무리하게 영업 종료 시간 앞당기고 전기 공사 강행했던 그날. 떡볶이 국물을 끓이던 아주머니가 마지막 손님 하나라도 더 받겠다고 버티다가 천장에서 떨어진 불꽃을 피하지 못했던 날. 손님들 다 나가고 하라고 했잖아요. 계약서에 써 있잖아요. 오늘까진 영업해야 한다고요. 난리가 나 있던 그 지하상가 복도 한가운데서 미정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라는 그 사정을 알 리 없었지만 낯선 손님의 눈에 맺힌 묘한 기색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표정이 아니라는 건 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국수를 다 먹고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장님은 뒤에서 만두 빚는 저분. 여기 곧 리뉴얼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소문이 빠르시네. 휴게소 전체 바꾼대요. 큰 브랜드 들어온다고. 섭섭하시겠어요? 뭐, 살다 보면 안 바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지금 오는 사람들한텐 국물 하나라도 뜨겁게 줘야죠. 소라는 툭 던지는 말투로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 말을 조용히 들으며 카드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라도 식당 자리를 찾게 되시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흰 바탕에 초록색 라운지 키친 로고와 함께 작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미정 대표이사. 라운지 키친? 소라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카드를 받습니다. 휴게소에 새로 들어온다는 그 브랜드 이름이었죠. 네. 조금 길게 직접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오늘은 손님이 많으니 방해 안 할게요. 미정은 짧게 인사하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현우가 슬쩍 다가와 묻었습니다. 누나, 방금 그 사람. TV에서 본 것 같은데요? 모르겠다. 그냥 국수 한 그릇 먹고 간 손님이지 뭐. 그날 밤 소라는 집에 돌아가 씻지도 못한 채 침대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작은 원룸 천장에 카드 한 장이 자꾸 떠다녔습니다. 라운지 키친 대표, 휴게소 리뉴얼, 그리고 섭섭하시겠어요? 라는 질문. 섭섭하긴 하지. 소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섭섭하다고 뭐가 달라지나. 휴대폰 화면 한쪽에는 미납된 카드값 안내 문자와 다음 달 동생 등록금 고지서가 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녀는 자꾸만 알고 싶지 않은 계산을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리뉴얼 공지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식 철수 안내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집밥 국수 김순자 귀하. 년월 1까지 철수 완료 요망. 미철수 씨 강제 집행 및 원상 복구 비용 청구. 김 여사는 공문을 들고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협상할 여지도 없이 그냥 나가라는 소린데요. 그러네. 가게 옮길 때는 있어요? 없지. 내 나이에 어디가 받아주겠냐. 그냥 몸이 버티는 데까진 편의점 야간 같은 데라도 알아봐야지. 그럼 저는요? 너야 또 어디 가서든 일하지. 그릇 닦는 것도 국수 끓이는 것도 잘하면서. 김 여사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지만 손등에 힘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철수 날짜가 다가올수록 국수 코너 앞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소문이 난 모양이었다. 이 집 곧 없어진대. 마지막으로 먹고 가야지. 현우도 거의 매일 얼굴을 비췄습니다. 누나 진짜로.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불을 붙여서라도 버티냐? 소라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본인도 그 말이 싫었습니다. 불. 그 단어는 미정에게도 가장 듣기 싫은 단어였습니다. 라운지 키친 본사 사무실에서 철수 일정 보고를 받던 그날, 미정은 문득 물었습니다. 혹시 집밥 국수 쪽에서 보상금 말고 다른 요청 같은 건 없었나요? 사장님이 한 번 오셨다가 금액이랑 날짜 확인만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젊은 직원 한 명이 질문을 좀 했는데 관리소에서 표준 안내만 했다고. 그 젊은 직원 이름 알아요? 알아보겠습니다. 됐어요. 일단 강제 집행팀은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사람 밀치거나 물건 던지는 장면 찍히면 우리가 욕먹습니다. 네, 회장님. 회의가 끝난 뒤 미정은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지하상가 분식집 철거날 관리소 직원과 아주머니가 고성이 오가던 그 장면. 하루만 더요. 떡볶이 국물 다 못 팔았어요. 계약서 보세요. 오늘까지라니까요. 그 뒤를 이었던 천장의 불꽃과 아주머니의 비명소리. 그 사고 이후 분식집 아주머니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가게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그때도 누군가 이렇게 말했었다. 그냥 계약대로 한 거야. 우리 잘못 아니야. 그 말을 믿고 스스로를 설득해온 지 10년. 이번에는 그 말을 쉽게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봐야겠다 내가. 미정은 재차 다짐했습니다. 철수 예정일 사흘 전 비가 눈으로 바뀌려는 찬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휴게소 입구에 흰색 트럭 한 대와 구청 단속반이라고 적힌 차량이 나란히 섰습니다. 뭐야, 오늘이 철수일도 아닌데. 소라는 계산대 너머로 밖을 바라보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후 두꺼운 점퍼를 입은 단속반 직원들이 국수 코너로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집밥 국수 맞습니까? 김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철수 날짜는 사흘 뒤로 되어 있지만 상부 지시로 오늘부터 선 정리 들어갑니다. 비품은 우리가 먼저 반출하고 가벽 철거는 내일 아침부터 들어갈 겁니다. 아니, 사흘이나 남았잖아요. 오늘 장사까진 하게 해줘야죠. 소라가 나섰습니다. 아가씨, 우리도 일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이 코너만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맞춰서 조정된 거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협조야 해드릴 건데 손님도 아직 있는데 지금 당장 국수틀 치우면 어떡해요. 소라가 막아서자 한 직원이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철수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트럭 쪽에서 힘 좋은 용역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간판부터 떼요.
기물 파손되게 조심하고요. 사진 찍히면 우리도 골치 아프니까.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국물 아직 끓고 있어요. 소라는 급히 국솥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끓는 국물 옆을 용역 직원이 지나가다가 팔꿈치로 소라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비켜요, 아가씨. 이래야 한다고요. 밀치는 힘을 예상하지 못한 소라는 뒤로 휘청이며 넘어졌습니다. 등 뒤로는 플라스틱 수조와 빈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쿵. 등이 먼저 부딪히고 이어 수조가 넘어지면서 찬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플라스틱 박스가 쓰러지며 소라의 발목을 강하게 찍었습니다. 짧은 비명이 국수집 안을 울렸습니다. 얘야. 김 여사가 소라 쪽으로 달려오려 했지만 다른 직원이 앞을 막았습니다.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서 계세요. 위험하게 만든 게 누군데? 김 여사가 소리쳤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하나? 사진 찍어, 사진. 이거 뉴스감이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냈고 몇몇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휴게소 관리소 쪽 출입문이 열리며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짙은 눈 화장 뒤로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라운지 키친 대표 최미정이었습니다. 아, 회장님. 관리소장이 허겁지겁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지금 철거 일정이 좀 앞당겨져서 철거를 하라고 했지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라고 한 적은 없는데요. 미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쓰러져 있는 소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목을 움켜쥐고 있는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찬물과 국물이 뒤섞여 바닥을 적시고 있었죠. 괜찮아요? 괜찮긴. 보면 모르겠어요? 소라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국수집 때려 부수는 건 계약이라 치고 사람 치는 건 계약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네요. 미정은 주변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지금 당장 국수 불부터 끄고 바닥부터 정리해요. 철거는 전면 중단. 하지만 회장님. 관리소장이 당황해서 나서자 미정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 이미 절반은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라운지 키친 이름 검색할 때 같이 따라 나오면 좋으시겠어요? 그 말에 관리소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구청 단속반 분들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추가 비용이나 일정은 우리 쪽 법무팀이랑 따로 조정하겠습니다. 단속반장은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소라 옆에서 누군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현우였습니다. 학원 가던 길에 실시간으로 올라온 영상을 보고 택시를 타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사람들이 올리길래 설마 했는데 소라의 발목 위로 빨갛게 멍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요.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급차 불러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소라는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여기 안 지키면 진짜 다 뺏길 것 같아서. 이미 한 번 다 뺏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미정의 말에 소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지하상가 분식집 하나가 철거당했어요. 그날 밤 공사 일정 때문에 영업 끝나기도 전에 전기선을 건드렸고 불이 났죠. 소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도 누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계약대로 한 거야. 우리 잘못 아니야. 미정은 소라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그 말을
내가 입으로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부디 병원부터 가요. 여긴 내가 지킬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소라는 한참 동안 미정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이 계산표에 익숙한 사람의 눈빛 말고 오래된 후회와 피로가 섞인 그림자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현우야, 내 누나,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오늘은 학원 안 간다고 해. 너 나랑 같이 병원 좀 가줘. 네. 현우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시 뒤 소라는 미정의 부축을 받아 휴게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트럭 옆에서 멀뚱히 서 있던 용역 직원들은 눈을 피하며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흰색 SUV 문이 열렸고 소라는 조수석에, 현우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밖에 소란이 조금 멀어졌습니다. 저 회장님인가 뭐시긴가 하는 분 맞죠? 소라가 말하자 미정이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TV에서 본 것 같아요. 광고 나오잖아요. 어디서든 똑같은 라운지 키친 이런 거. 그 문구 이젠 좀 바꿔야겠네요. 어디서든 똑같이 철거합니다라고 들릴 수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쓴 농담이 튀어나와 소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까처럼 나서주신 건 좀 고맙긴 하네요. 계약이 어쩌고 규정이 어쩌고 하면서 그냥 눈 감았을 수도 있잖아요. 한 번은 그랬어요. 미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눈 감았다가 지금도 잠들기 전에 그날 냄새가 떠올라요. 탄 냄새, 떡볶이 냄새, 양 냄새. 그리고 울음소리.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엔 그거 갚으려고. 우리 국수집을 지키겠다고요? 소라의 말투에는 어디까지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갚는다고 표현하긴 어렵고요. 최소한 똑같은 장면을 2번 만들고 싶진 않다 정도. 멋있네요. 책에서나 나올 법한 말. 책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한번 실제로 해보려고요. 미정은 전방만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발목 상태 확인하신 다음에 시간 되시면 우리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깁스를 한 소라는 진통제 덕분에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뼈는 다행히 안 부러졌습니다. 인대가 많이 늘어나서 몇 주는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들은 뒤 소라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대충 때우고 있었고 미정은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해온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국수집 사람한테 커피를 사주다니. 소라는 종이컵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아까 지하상가 분식집 얘기하셨죠? 네. 그게 회장님 인생의 흑역사 같은 건가요? 정확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던 순간이죠. 미정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전 회사 신입이었어요. 본사에서 내려온 철수 계획서 들고 상인들 설득하러 다니던 소라는 그 그림이 대충 그려졌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늘 떡볶이 국물을 한 국자씩 더 떠주던 분. 누나처럼요? 옆에서 듣고 있던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국물 많이 받았는데. 소라가 현우 머리를 툭 치고는 다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마지막까지 울먹이면서 버텼어요. 하루만 더 하루만. 내일이면 제가 나갈게요. 근데 공사 일정이 딱딱 맞춰져 있어서 관리소장이 저한테 물었죠. 그냥 오늘 전기 끊고 들어가도 되지. 그리고요. 저는 계약서상 오늘까지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 밤 불이 났다는 걸. 미정은 종이컵을 꼭 쥐었습니다.
그 뒤로 라운지 키친 첫 매장이 그 지하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매출은 잘 나왔고 전 승진했고 사람들은 칭찬했죠. 역시 숫자를 아는 친구라고. 근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도 안 끝났던 거네요. 그래서인지 국물 냄새가 나면 아직도 그날 천장에서 떨어지던 소리가 같이 들려요. 소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가 입안을 대일 뻔하고는 혀를 조금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수집 보고 이번엔 다른 선택해보자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이 자리 그냥 없애지 않고 라운지 키친 안에 그대로 살리는 대신 미정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국물 레시피, 메뉴 개발, 운영 방침에 본인이 직접 참여해 주세요. 임시직 말고 정식 파트너로. 파트너요? 집밥 국수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되 라운지 키친의 공식 브랜드 한 코너로 넣을 겁니다. 표준화는 최소한으로 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우리 시스템 안에 녹이는 쪽으로요. 소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릴 자르러 온 게 아니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미정은 웃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브랜드가 당신들 국수집한테 숟가락을 얹으러 온 거라고. 현우가 옆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와, 그럼 국수집이 회사 먹는 거네요. 좋네, 그런 거. 근데 사장님은요? 김 여사님은 뭐라고 하실지. 그분은 앞으로 명예점주로 모시면 됩니다. 직접 일하시기 힘들어지면 레시피 자문이든 교육이든 원하시는 만큼만 하시게 하고요. 돈은요? 소라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제안했던 보상금은 계약 해지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이었고 이제부터는 라운지 키친 안이 하나의 독립 코너로 들어오는 거니까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미정은 가방에서 새로 인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라도 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라는 서류를 넘기며 자꾸만 한 구절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제3조 집밥 국수 코너의 운영 및 메뉴 개발에 대한 우선권은 기존 운영자 김순자 및 실질 운영자에게 귀속된다. 실질 운영자라니 괜히 멋있어 보이네. 실제로 그렇잖아요. 김 여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국물은 제 손이랑 같이 끓여진 거다. 라고.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나 하나 때문에 회사 이사회에서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한 번 난리 나 있는 중입니다. 미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별로 안 벌리는 국수집 하나 때문에 전체 리뉴얼 계획을 흔드느냐고요. 근데 전 이번엔 계산법을 좀 다르게 써보려고요. 어떻게요? 국수 한 그릇이 누군가한테 어떤 의미인지까지 숫자에 넣어보는 계산법이요. 소라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또 조건? 네. 회장님도 조건 걸었잖아요. 소라는 펜을 휘휘 돌리며 웃었습니다. 첫째,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안 자르기. 둘째, 현우 같은 애들한테 밥값 한 번쯤은 덜 받는 시스템 만들기. 셋째, 우리 같은 집이 다른 휴게소에도 생길 수 있게 길 위에 밥상 같은 장학 같은 것도 생각해보기. 장학이요? 현우가 눈을 번쩍 뜨고 물었습니다. 왜? 너 대학 못 가고 싶냐? 아니, 가고 싶죠. 근데 그런 거 진짜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미정은 잠시 웃었다가 진지한 눈빛으로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둘째, 셋째 조건은 회사 전략팀이랑 같이 구체화해 볼게요.
길 위의 밥상 프로젝트 정도면 이름도 괜찮네요. 첫째는요? 첫째는 회사 규정을 좀 뜯어 고쳐야겠지만 해볼 만합니다. 어차피 좋은 사람 붙잡는 회사가 결국 이깁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서명할게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모른다. 후회하면 다시 국수 한 그릇 더 먹으러 오죠. 미정과 소라는 나란히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몇 달 뒤 봄, 리뉴얼이 끝난 휴게소에는 새 간판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키친이라는 큰 로고 아래 왼쪽 끝에는 작은 간판이 하나 더 달려 있었습니다. 집밥 국수 김여사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간판 아래 작은 글씨였습니다. 길 위의 밥상 1호점. 누나, 간판에 우리 이름 있어요. 현우가 손을 휘저으며 뛰어왔습니다. 이제는 교복 대신 대학 로고가 박힌 후드티를 입고 있었죠. 그러게. 너 장학금 받은 것도 거기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에이, 사람 이름까지 쓰면 부담스럽죠. 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길 위의 밥상 프로젝트는 라운지 키친과 집밥 국수가 함께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는 기사 가족, 통학버스로 오가는 학생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선발해 식사 지원과 소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시스템. 첫 번째 장학생 번호 1번에는 김현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수 2그릇이요. 하나는 곱빼기로. 주방 안에서는 하얀 앞치마를 두른 소라가 이제는 라운지 키친 유니폼 위에 자신만의 작은 손수건을 두르고 분주하게 국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주방 한편에서 의자에 앉아 국물 맛을 한 번씩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멸치가 딱이다. 소라야, 간장 2방울 너무 아끼지 말고 넣어. 알겠어요, 사장님. 내가 사장이면 너는 뭐냐? 실질 상사. 국수 코너 앞에 서 있던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여기 국수 진짜 맛있대.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보자. 소라는 새로 온 모자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국물 냄새, 혹시 어디서 맡아본 것 같으면 그냥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하세요. 왜요? 여기서는 나쁜 기억은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나쁜 날에 먹은 국수라도 여기 와서 다시 먹으면 조금은 괜찮아졌으면 해서요. 줄 뒤쪽에서 그 말을 듣던 한 여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표정에 최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라운지 키친 회장이라는 명함 대신 다른 타이틀을 한 줄 추가해 두었습니다. 길 위의 밥상 재단 이사장. 회장님, 오늘도 국수 드시러 오셨어요? 소라가 주방 너머로 묻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약서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러요. 그럼 오늘은 관리 감독 수당으로 계란 하나 더 얹어 드릴게요. 그거 규정 위반 아니에요? 라운지 키친 규정엔 안 써 있겠지만 집밥 국수 규정엔 미안한 사람에겐 계란 하나 더라고 적혀 있거든요. 소라의 농담에 미정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규정 수정 못하게 조항 하나 더 넣어야겠네요. 후회하는 사람에겐 국물도 조금 덜하고. 좋죠. 그럼 회장님은 평생 국물 많이 받으시겠네. 소라는 국자를 들어 조심스럽게 국물을 부었습니다. 그 옆에서 현우가 손님들의 그릇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누나. 왜? 오늘 저녁쯤에 아버지도 여기 들른대요. 라운지 키친 공식 앱 깔고 쿠폰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그럼 국물 좀 더 진하게 끓여야겠다.
처음 먹던 그날처럼 소라는 국솥을 휘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며 멸치와 다시마, 양파와 무, 파, 그리고 아주 조금의 간장이 섞인 냄새가 가게 밖으로 번졌습니다. 길 위를 달리던 사람들, 잠깐 쉬어가려던 사람들, 어딘가로 떠나야 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잠시라도 멈춰서서 한 그릇 따뜻한 국물을 들이키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 이 냄새 왠지 좋은 기억이 날 것 같네. 휴게소 한켠 그렇게 작은 국수집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